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힘차게 정복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짧게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시작 단계인 구조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씩 아주 간단하게 진짜 짧게 말씀을 제가 드려볼게요. 일단 컴퓨터를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놨습니다. 이거는 제가 스툴을 생각해서 그려놓은 건데요. 가로가 400 사이즈에 폭 300, 높이는 450 정도, 이렇게 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운 디자인이 아니죠. 보면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 있는 지지대가 있고요. 이게 두 개입니다. 앞뒤로. 그리고 양 옆판, 상판, 아주 단순하게 나무가 하나, 둘, 셋, 넷, 5개로 이루어진 간단한 스툴입니다. 어렵지 않겠죠? 이런 거는. 이렇게 사이즈를 정하셨다면 각각 나무 사이즈를 재서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맞댐 방식으로 위에서 3개, 옆에서 요금도 박아주시고요. 이렇게 결합을 해주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결합을 해주시고, 이렇게. 아마 상판을 마지막에 조립하시는 게 조금 편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조립을 하시면 간단하게 이런 형태의 스툴이 완성이 됩니다. 구조적으로도 튼튼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간단한 스툴 형태는 또 뭐가 있을까요? 판으로 그냥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형태도 있을 수 있겠죠. 상판, 양옆판, 밑에 바닥판.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의 체중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상판이 위로 올라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요거 말씀 안 드립니다. 요 형태에는 어디인가 약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쪽에서 힘을 받으면 이게 이렇게 찌그러지지 않을까? 그렇죠. 붙어있는 부분이 요건 제가 이제 15T짜리로 그려놓은 건데, 여기랑 여기 요런 단면, 붙어있는 단면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뭐 펜 없나 이거? 모르겠습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눌렸을 때 좌우로 찌그러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어딘가 보강을 해줘야겠죠. 사람의 눈높이는 대충 한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 외양을 해치지 않으면서 구조적으로 보강을 저는 이런 데다 했습니다. 이런 데다가, 그러면 접착 면적이 넓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오려는 힘을 얘가 어느 정도 받쳐주겠죠.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시면 돼요. 굉장히 단순한 디자인 몇 가지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은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형태는 똑같아요. 이렇게 박스 형태를 만들고 뒤에 아주 짧은 등받이가 있죠. 이 등받이를 더 높이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등받이가 이게 직각이라, 의자가 이렇게 직각이죠. 그래서 좀 불편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있는 듯 없는 듯 이 정도만, 뒤로 떨어지지 않을 정도만 올려서 디자인을 한다면 뒷모습은 이렇고요. 이렇게 한다면 이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얘는 밑에 부분이 있냐? 없어요. 찌그러지려는 힘을 이 뒷판이 전체적으로 잡아주고 있죠. 얘가 보강을 같이 해주기 때문에 굳이 가운데 보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의 디자인이 있고요. 좀 더 특이하게 하고 싶으시면 이런 디자인도 가능합니다. 얘도 상판, 양옆판, 이 옆판이 넘어지지 않게끔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지지하는 판 하나, 이 정도예요. 얘는 DIY로 만드시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계가 어디서 필요하냐면요, 그냥 수직으로 올라가주면 안 되겠니? 됐다. 요렇게 요런 부분들이 DIY를 하시기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요런 부분들이 나무 두께만큼만 여기를 잘라내셔야 되거든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고, 얘네 둘이 결합력이 높으려면 사이즈에 딱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풀도 당연히 단면에 발라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걸 미세하게 맞추려면 기계가 있어야 돼서, 요런 형태는 이제 기계가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실력이 조금 올라간 뒤에는 이런 형태도 시도를 해보실 수가 있다. 난 이거 요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깊이 들어가고 이게 이쁜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얘를 안 꺼내시면 돼요. 그냥 단순하게 나무 두께만큼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나무 두께만큼 들어가서 이 판이 끝으로 나오면 됩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랑 같은 디자인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쟤는 나무가 2개지만 얘는 좀 더 넓은 나무 하나. 이렇게 당연히 여긴 메꿔져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디자인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언제 쓰면 좋을까요? 의자에 밑에 부분이 달려있다. 실질적으로 사용하시기는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발 뒤꿈치에 여기가 걸릴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특이하게 얘를 스툴로 사용하다가 소파 옆에 놨다가 침대 옆에 놨다가 이렇게 협탁 겸용으로 사용을 하신다면 물건을 많이 올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죠. 뭐 잡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냥 쌓아놓는다든지. 그럴 때 겸용 디자인으로 하실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의자에 얘가 들어가면 그런 의자도 있죠. 어떤 의자냐면 바에 가시면 높은 의자 있을 겁니다. 높은 의자는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높죠. 얘네들은 높이가 450인데 이 의자는 제가 일부러 높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높습니다. 높다 보니 바닥에 발이 안 닿죠. 그래서 높은 의자는 대부분 중간에 발판이 따로 있어요. 이게 이런 판 형태가 됐든 아니면 이렇게 각재로 처리를 하든 이런 부분이 존재를 하죠. 그리고 높다면 이들은 보면 다 직각이에요. 직각, 사각형, 직사각형. 근데 높이가 높아지면서 상판 형태는 크기는 동일하거든요. 높으면 높을수록 밑에 받치고 있는 요 면적에 따라서 앞뒤로 좌우로 이제 흔들리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안정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밑에 붙는 부분은 넓어지는 게 좋겠죠. 이게 전부 다 바닥에 안 붙어도 됩니다. 실제로 바닥에 붙기도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바닥이 울퉁불퉁하다거나 그러면 제가 이 나무를 아무리 일자로 잘 잘라도 껐덕껐덕 거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왜 의자가 다리가 4개인지가 나옵니다. 보시면 보세요. 대충 그릴게요. 여기는 이렇게 해서 얘를 당겨 봅시다. 한 3cm라도 당겨 봅시다. 자, 이 다리하고 이 다리하고 차이점은 뭘까요? 이 다리 쪽이 바닥에 상관없이 훨씬 안정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닥이 전부 다 평평해야 껐덕거리진 않는데, 나무 다리가 이렇게 바닥에 닿는 면적이 적으면 적을수록 의자의 안정감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통 의자 디자인들은 이렇게 판으로 다리를 안 만들죠. 보통 그냥 얘를 각재로,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각재로 이런 식으로 만들죠. 그렇죠? 요렇게
이런 것들은 매우 간단한 디자인들이에요. 그냥 판 갖다가 만들 수 있는 형태들. 이건 제가 이제 급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린 거라 많이 아름답진 않은데, 이런 부분은, 디자인 부분은 많이 고민을 해보시고, 제일 좋은 방법은 많이 보시는 겁니다. 이쁜 가구를 많이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이런 부분은 기능적으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부분은 내가 굉장히 필요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다 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생길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왜 갖다 놨냐, 제가 영상에서 에이프런 설명을 드렸죠. 보시면 이거 이제 식탁 1800으로 제가 이제 디자인을 해놓은 건데, 얘를 잠깐 없애볼게요. 에이프런이라는 구조가 이쪽에서 이렇게 지나와서 이 부분이 어디가니 그러다 보니까 조절이 쉽지 않습니다만 됐어. 이런 식으로 에이프런이 붙으면 여기에 상판이 올라갔을 때 이 상판 자체가 이 부분이 아래로 처지는 걸 막아주죠.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 이거는 좀 약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할까요? 다시 숨겨둡시다. 이 부분은 저 같으면 이런 부분들을 안쪽으로 조금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강을 할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보면 약간 요런 느낌으로 보강을 따로 더 할 것 같습니다. 더 튼튼하겠죠? 그죠? 그래서 요 부분하고 상판하고 따로 가지고 가서 결합을 하는 겁니다. 상판에 못자국이 있으면 안 이쁘기 때문에 보통은 상판에서 나사를 박아서 밑이랑 조립을 하진 않아요. 그럴 때는 밑에서 팔자 철물이라든지 제트 철물이라든지 아니면 시중에 파는 다른 식탁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대로 구멍 뚫어갖고 박는 경우도 있고요. 상판에 그거는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요. 구조적으로는 이렇다. 구조적으로는. 그쵸?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은 여기가 이제 판 형태가 아닐 겁니다. 여기가 다리일 겁니다. 허나 다리에도 마찬가지로 그 다리가 이 에이프런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구조가 견고할 거예요. 상판 없이. 아마 식탁을 주문을 하시면 상판하고 따로 올 겁니다. 따로 와서 조립을 해주시죠. 그쵸?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이 정도 사이즈를 그냥 뭐 문으로 갖고 들어온다 그러면 굉장히 걸리적거립니다. 그래서 따로 갖고 와서 아마 조립을 해주실 거고요. 상판은 보통 두꺼울 겁니다. 집상판을 썼든 뭘 썼든 보통 좀 두껍게 가는 이유가 휨 방지도 있고요. 원목 같은 경우는 두꺼울수록 견고하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제가 식탁을 만든다면 아주 기본적인 형태는 이런 형태의 테이블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의 테이블. 이건 이제 기본입니다. 기본. 이 정도는 집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 정도는 이렇게. 다 잘 보이시죠? 저만 떠드는 거 아니죠? 이렇게. 오늘부터는 이렇게 좀 짧게 직접 제가 만들어서 보여드리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픽으로 그려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의 창의력이 더해지면 엄청난 제품이 나오는 거죠. 그 제품 디자인 저한테 팔아주셨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짤막하게 한다 그랬는데 벌써 또 14분이 지나갔습니다. 또 PD님이 또 한 소리 하시겠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구조, 간단한 스툴 구조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고요. 다음에는 다른 아이템 갖고 또 여러 가지 구조를 제가 그려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덜덜덜 덜덜덜 덜덜덜.